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고민하기조차도 안 될 만큼.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문찬 피아니스트의 그 인터뷰 내용이 온 뉴스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나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죠? 17살에 국제 콩쿠르에 1등으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클래식 그 부문에서 너무나 놀라운 상과 또 음반상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짝쓸이하면서 진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 누구보다 높이고 있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이태리의 잡지, 어느 한 잡지에 인터뷰를 한 게 이미 2달 전인데 오늘 그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는데 자기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학업 기간에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다. 지옥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내용에 보면은 과도한 경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모든 성과를 이루고 있는 이 천재 학생조차 자신의 학업 기간 동안에 그 경쟁 때문에 죽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자책감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교육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늘 무겁고 신나지가 않습니다. 뭔가 늘 어렵죠. 현실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의견을 내고 뭔가 제안을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바뀌면 그걸로 사실은 보람을 느끼는 게 어쩌면 우리의 직업인데, 저는 교육일을 하면서 늘 절망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이문찬 피아니스트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 지금 어른들이 다 공범 아닌가? 계속 이렇게 이제 지옥으로 모든 애들을 내몰고 있는데 도대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게 가능한가? 사실 국교위도 위원장님이 새로 되셨지만,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도 새로 되셨지만 이 엄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처음에 가져온 게 영유아 사교육과 또 입시 컨설팅 이 문제 관련해서 고교학점에 관련해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답답해서 이런 질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정말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질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고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유아 사교육이 엄청나잖아요. 특히나 이 그 영유아 영어 학원인데, 대상 영어 학원인데 영어 유치원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동경하는, 내 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고급지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이 현상인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로 5월에서 7월 동안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제 그 4살 영유아들조차도 시험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것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3곳밖에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레벨 테스트가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너무 달라요. 저희가 국감 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프랜차이즈처럼 전국에 90몇 개의 67개의 분점이 있는 학원 대상이 자체 입학 시험에 이름까지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애초에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게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학원에서는 레벨 테스트라는 이름이 오해가 있으니 다른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뭐 CMC라고 해가지고 뭐 클래스 매치 체크, 그러니까 뭐 어느 학급에 올려면 좋겠나 이런 거를 한다라는 취지로 명칭을 바꿔가지고만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수준을 테스트 당하고
어떤 식으로든 학급에 배정되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제대로 걸리지 않고 놓쳐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 KBS에서 이 문제에 대한 레벨 테스트 문제를 지적한 방송이 있었어요.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전수조사가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원 행정처분이나 그런 적발 현황 같은 거를 보면요. 범법행위가 엄청나게 증가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제대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법지대가 되고 그 학부모들의 그런 원에 따르는 거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렇겠죠. 다 그런 학부모들은 내 아이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됐으면 좋겠으니까. 과도한 경쟁 사회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된 그 교육부에서 체크할 수 있는 인원도 너무 적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고 있는 것조차도 막 답답해서 제가 1년 넘게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다 함께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도 문제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봐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탈법을 하거나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점, 고등교육 학점 이것과 관련해서도 입시 그 컨설팅 학원이 몇천 개가 있고요. 그중에 무슨 기준을 정해서 지원청마다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비용 교습비를 내는 비용을 근데 그거를 다 편법을 이용해서 심지어 어느 학원에서는 그 학교 컨설팅비로만 7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좀 답을. 네, 먼저 특히 유아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나 어쨌든 정말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급하게 그 전수조사한 것은 교육청 시도교육청에다가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원에 실제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취합한 답변을 취합한 것인데 지금 그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뭐 그런 입학 시험을 치르는 곳은 23군데인지 모르지만 뭐 반을 나누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핑계로 비슷한 일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학교 또는 각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최대한 진로와 관련한 상담 활동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강화하기도 하고 이것이 과도하게 기준을 넘어나는 거에 대한 좀 확실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자주 뵈면서 현안 하나하나를 함께 챙겨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질의 시간 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까 질의하셨어요? 의원님께서 답변하라고 답변 했습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럼 말씀하십시오.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기사와 함께 아침에 오늘 나온 기사는 청소년 우울증이 5년간 84%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입니다. 전국에서 하루 20명입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어른들이 공범이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사교육 문제로 접근한다면은
레벨 테스트를 하는 학원을 규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할 때가 되었다. 더 늦출 수 없다.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차정인 우리 위원장님, 네. 반드시 그 규제가 따를 때는 대안도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면 네. 대안과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아, 네, 물론입니다. 예. 그것을 논의해야 그냥 됩니다. 일방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또 생기잖아요. 네, 그 점을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병행을 해달라는 네. 그런 진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